홍성윤의 학력이 공개되자 많은 시청자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악을 시작한 뒤 가야금을 배운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 올랐고 그 다음 해에는 상주 국악전국 경연대회에서 5, 1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악기 하나를 제대로 익히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홍성윤은 짧은 시간 안에 연주 기술과 노래 장단 무대 표현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성윤이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 관격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은호송중학교를 졸업한 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국악의 길을 선택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영화 서편제였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어린 학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꿨고 홍성윤은 감동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가야금과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분야를 접한 뒤 자신의 진로로 판단하고 실제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연결한 결정력입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 규모 경연대회 3위에 올랐다는 기록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만 잘 연주한다고 완성되는 장르가 아닙니다. 손으로는 현을 뜯고 밀고 눌러 정확한 음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목소리로 가사와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장단이 흔들리면 연주와 노래가 함께 무너지고 호흡이 짧아지면 소리의 힘이 사라집니다. 결국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전체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성윤은 이 복잡한 과정을 짧은 기간 안에 익혔고 이듬해 상주 국악 전국 경연대회 1위까지 차지했으려 했습니다. 이 성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은 홍성윤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학습 속도가 빠른 노력형 인재에 가깝습니다. 타고난 천금과 리듬 감각이 있었더라도 3개월 안에 전국대회 무대에 설 정도로 준비하려면 반복 훈련과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 긴장 속에서도 배운 것을 재현하는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홍성윤의 지능을 단순한 시험 점수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홍성윤은 3년 동안 가야금 병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예술 분야의 실기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교육기관입니다. 홍성윤은 이곳에서 소리와 연주만 배운 것이 아니라 무대 예절 장단 해석 작품 분석, 합주와 협업까지 경험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기 수업에서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선생님의 지적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중학생 때의 재능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전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홍성윤은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에서 공부했고 공연 창작 분야까지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만드는 교육과 다릅니다. 한국 음악의 구조와 전통을 이해하고 다른 전공자들과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어떤 감정을 어떤 순서로 전달할지, 관객이 어느 지점에서 몰입하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홍성윤이 미스트로스4에서 노래 한 곡을 작은 이야기처럼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대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연은 약 4시간 분량의 판소리, 수궁과 원전을 약 70분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청년교육단원들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움직임 상대 배우와의 호흡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홍성윤은 코러스와 동물 캐릭터로 무대에 참여하며 전문 공연 제작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방송에 처음 등장한 신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국립무대를 거친 준비된 소리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악 전공자가 왜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했을까요?
알려진 계기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선배이자 미스터 트롯3 출신 가수 최재명의 추천이었습니다. 홍성윤은 익숙한 국악 무대에만 머물지 않고 미스트로 S4라는 전혀 다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악과 트로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악의 발성과 꺾기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노래가 무겁게 들릴 수 있고, 반대로 트로트에 맞추려고 자신의 장점을 모두 지우면 평범해질 수 있습니다. 홍성윤은 두 장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국악에서 익힌 깊은 호흡과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면서도 트로트의 직선적인 감정과 친근한 리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창이 아니라 기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무대가 2026년 2월 12일 방송된 김사나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홍성윤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선배인 김사나와 김수희의 화등을 불렀습니다. 결과는 225점 대 25점이었습니다. 무려 200점 차이의 압승이었습니다. 같은 국악 기반을 가진 강한 상대와 맞붙었지만 홍성윤은 곡의 흐름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감정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 방송에서 팬 투표 첫 1위까지 기록하며 전문가 평가와 대중 반응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225점 대 25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곡을 분석하고 자신의 장점을 어느 부분에 배치할지 결정하고 상대와 다른 색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기술과 시청자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함께 계산해야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홍성윤은 공부한 것을 무대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스트 로스포 첫 방송은 2025년 12월 18일 시작됐습니다. 당시 홍성윤은 타장르부 참가자로 등장해 국악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진행될수록 국악이라는 소개보다 감성 거인이라는 별명이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는 기술이 감정을 압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창법을 자랑하는 대신 노래의 사연을 먼저 전달했고, 시청자는 전공 지식이 없어도 그녀의 무대에 반응했습니다. 준결승에서도 홍성윤은 최종 3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5일 생방송 결승전에서 이선희의 인연을 선택했습니다. 결승은 마스터 점수, 온라인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윤은 마스터 점수 7561점, 온라인 응원 투표 380점을 받아 중간 합계 441점으로 4위였습니다. 이대로 끝났다면 최종 4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효표는 91만 603줌표였고 홍성윤은 15만 943줌표를 받았습니다. 환산 점수 6기 2.02점을 추가하며 최종 263.02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길려원을 넘어 최종 3위미에 올랐습니다. 마스터 점수만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선택한 표에서 강한 힘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홍성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런 역전은 불가능했습니다. 홍성윤의 무대 해석력은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노래의 시대적 배경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영화를 찾아보며 몰입한 경험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사를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 인물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먼저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가 배역을 분석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노래는 음정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넘어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홍성윤의 지능지수나 학교 성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에서 정확한 지능지수 수능 점수, 내신 등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만들어 그녀를 천재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국악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 이듬해
전국대회 1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3년 전문교육,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그리고 미스트로S4 최종 3위라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을 연결하면 홍성윤의 똑똑함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학습 능력입니다. 둘째는 가야금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수행하는 집중력과 음악적 기억력입니다. 셋째는 국악의 지식을 트로트 무대에 적용하는 전환 능력입니다. 넷째는 작품의 배경을 조사하고 감정을 설계하는 분석력입니다. 시험지 한 장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전형 지능입니다. 특히 홍성윤은 자신의 전공을 고집하는 대신 대중과 소통할 방법을 배웠습니다. 국악의 색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청자에게 어려운 음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연예인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실력만 있는 사람은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력을 전달하는 사람은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결승이 끝난 뒤 홍성윤은 방송 추천을 해준 최재명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함, 학력과 경력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기억한 것입니다. 빠른 학습 능력, 무대 분석력,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적응력에 더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홍성윤이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지능지수 몇 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3개월 만에 전국대회 입상으로 증명한 학습 속도 이듬해 1위로 보여준 성장력, 전문예술고와 대학에서 쌓은 이론과 실기, 국립창극단에서 익힌 무대 경험, 그리고 미스트로 C4에서 225점, 대 25점 압승과 최종 3위로 완성한 실전 능력입니다. 홍성윤의 진짜 경쟁력은 많이 배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새로운 무대에서 정확히 꺼내 쓰고 어려운 전통음악의 감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노래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방송에서 갑자기 등장한 행운의 신인이 아니라 대전의 한 중학생 시절부터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재능을 훈련해 온 준비된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성윤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모두 이해하는 이 젊은 가수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미스트로스4의 3위는 결승점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출발해 전국대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국립창극단, 그리고 미스트로스4까지 이어진 길은 이미 그녀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홍성윤이 또 어떤 선택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